능력 중심 사회를 향한 선봉장 대한민국 NCS 사용설명서.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능력 지원군 홍선우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NCS를 기반으로 채용을 실시하는 기업, 기관의 인사 담당자, 그리고 NCS를 통해서 입사한 우수 인재 모시고 함께 실전, 취업 토크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기관은요,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지 기대가 되는데요. 소개를 해드리죠.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재개발팀의 황성혜 과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안소연 대리님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NCS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눠주실 분입니다. 한국인재평가연구소 이승철 대표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세 분 이렇게 함께 할 텐데 이 두 분 인사를 나눠야 되겠습니다. 저하고는 인사 나누셨지만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재개발팀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황성혜 과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NCS에 대해서 많은 걸 좀 알려주세요. 네, 그리고 옆에는요, NCS를 통해서 입사한 우수 인재이십니다. 안소연 대리님이신데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16년에 신규 직원으로 들어오게 된 안소연 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상큼합니다. 네, 인사부터가 역시 새내기다운, 신입사원다운 상큼함과 씩씩함이 느껴지는데요. 자, 한국산업인력공단, 저희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한국직업방송과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기관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어떤 곳인지 많은 분들 뭐 아실 테지만 소개를 좀 해주세요, 과장님. 네, 저희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노동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서 근로자의 일터와 가치를 높여주는 인적자원 개발 중심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부 3.0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이제 대국민 서비스에도 앞장서고 있는 기관입니다. 능력개발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자격 검정 사업, 그리고 해외와 관련된 국제 업무, 그리고 기능 장려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예로는 현재 국정과제 수행 중인 사업으로는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국가직무능력 표준 개발 및 확산에 관련된 사업, 그리고 해외 취업 K무브, 그리고 일학습 병행제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산업인력공단 하면 지금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지금 가장 사회적으로 핫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NCS, 저희 방송이죠. 네. NCS도 그렇고 K무브도 그렇고요. 뭐 일학습 병행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나오신 김에 하나하나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개념들인지. 일단 NCS는 저희가 지금 나누고 있고요. 네. 그렇죠? 이것의 취지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취지요? 네, NCS요. 취지라고 한다면은 지금 NCS 도입 전에는 이렇게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어떠한 표준이 잡혀 있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NCS를 도입함으로써 이제 산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여러 가지 직무에 대한 하나의 이게 표준화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면 지금 수험생들이나 입장에서 본다면 교과서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NCS를 뭐 개발하고 네. 그렇죠, 홍보하고 뭐 이런 곳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또 하나가 있죠. K무브. 네. 이건 또 어떤 사업인가요? K무브 하면 이제 요즘 이제 해외 취업이라든지 해외에서 창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 좀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해외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적합한 일자리가 있다면은 적합한 일자리가 있고, 그리고 해외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또한 뭐 이렇게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면 교육 훈련까지 어느 정도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해외 네. 취업을 좀 더 양질의 일자리로 네네. 잘할 수 있도록 연계해주고 교육시키는 그렇죠. 네네. 그다음에 일학습 병행제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또 뭘까요? 일학습 병행제는 말 그대로 일과 학습을 병행한다고 하는 거라고 보면 되시는데요. 지금 보통 이제 입사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미 다 학습을 한 상태에서 이제 회사에 들어와서 이제 일을 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일학습 병행제는 회사에 들어와서 한 반은 일은 하고 반은 학습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 같은 경우에는 자격과 연계돼서 이렇게 한 어느 정도 자격을 이수하면은 자격증을 부여되는 게 있고요. 또 어떤 과정 같은 경우 이제 학위랑 연계되는 과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두 개를 그러니까 동시에 할 수 있는 하나의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네.
NCS를 만든 곳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한국산업인력공단. 그렇기 때문에 뭐 채용에 있어서 신입사원을 채용하시는 데 있어서 NCS 도입을 하시는 거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해 보이기도 하는데 네. 그래도 함께 일할 사원들을 뽑는데 NCS를 도입하게 된 또 공단만의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마 2013년도에는 스펙추얼 채용이라고 해서 공공기관 중에 스펙추얼 채용으로 제일 먼저 도입한 기간인데요. 아. 이제 그때부터 네. 이제 능력 중심 채용이 아마 그때 붐이 이제 슬슬 일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취업 장벽을 허물었다는 것 자체는 좋았는데 이제 막상 이렇게 뽑으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보완할 점이 없나 한번 생각을 해봤었어요. 아,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직무 능력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툴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NCS 기반 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공단에서 이제 하는 직무들을 이제 분석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맞춤형으로 뽑을 수 있는 사람, 맞춤형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즉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렇게 공단 적합형 인재, 라이트 퍼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그 사람들을 채용을 하기 위해선 이제 그 NCS 기반 채용 시스템이 가장 좋은 툴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그걸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NCS로 몇 번의 채용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NCS 채용이 이제 2015년도에 저희가 처음 채용을 시작을 했고요. 이제 네. 그리고 2016년도에도 채용이 이제 올 7월 달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직전에 뽑았던 네. 그 신입사원들도 NCS를 통해서 네, 들어왔군요. 몇 명 정도 채용이 됐나요? 작년에도 거의 100명 넘게 들어왔었어요. 그렇군요. 네. NCS로 채용된 이제 옆에 안서연 대리님도 나와 계신 거고요. 그렇군요. NCS 채용을 도입한 이전과 이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뭐라고 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조직 구성원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제 조직의 입장에서도 이제 직무 만족도 측면이 제일 높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입사 준비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가고 싶은 기관이라던가 하고 싶은 일을 정한 상태에서 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제 폭넓게 준비하시는 분들 그렇죠.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입사를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내가 생각했던 일과 그리고 회사에서 하는 일 사이에서 좀 괴리감을 느끼는 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때문에 그 이유로 퇴사하는 직원들도 많았었고요. 근데 NCS 채용 도입한 다음에는 어쨌든 우리 공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이 공부를 한 상태에서 입사한 신규 직원들이었고 때문에 들어와서도 이탈률보다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좀 개선책을 찾아가는 직원들도 많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직원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는 동료적인 입장에서도 뭔가 이렇게 알려줄 때도 이렇게 더 빨리 습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일단 직무 만족도 면에서 굉장히 좀 확연한 차이를 느끼시는 것 같은데 NCS 채용 전에 준비를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 일이 더 많아지시지 않았어요? 어때요? 네, 조금 초반에는 좀 많아졌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이게 우리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직무들이 어떤 게 있을까, 네. 그리고 다양한 직무군 중에서도 특히 신규 직원들이 할 수 있을 법한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 해서 직무 분석부터 해서 이제 우리 직원을 채용하는 거니까 이렇게 면접 같은 것도 질문지도 직접 다 개발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아무래도 좀 이렇게 비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렇죠. 많이 투자를 했었죠. 지원하는 구직자들의 차이는 없는 건가요? 뭐 NCS 도입 이전과 이후에? 구직자들의 차이라고 한다면 네. 정말 이게 2013년도 저희 스펙추얼 채용했을 때는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서류 전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원하시는 분 누구나 다 이제 필기시험 응시가 가능하신데요.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말할 때 이제 허수라고 그렇죠. 할 수 허수 있죠. 지원. 예, 허수 지원자가 많았고 그리고 필기시험 볼 때도 응시율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차이가 났었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이제 비용적인 측면이라던가 이런 게 가지고 좀 부담스러웠었는데요. NCS 채용을 도입하고 난 다음에는 어쨌든 우리 공단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그리고 지원서 작성을 할 때도 이제 본인 스스로가 어느 정도 공단에 관심 있는 사람들로 지원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허수가 좀 줄어들었다는 측면이 좀 강합니다. 구직자 측면으로. 허수 네. 지원이 좀 네. 줄어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옆에 안소연 대리님이 이제 그 NCS를 통해서 채용이 된 네. 분인데 몇 년도? 2016년도 입사하신 건가요? 네, 몇 월에 올해- 입사하셨어요? 올해 6월 30일자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나, 6월 30일이면요. 이제 한 달 네. 넘으신 건가요?
이제 네. 한 달 조금 안 됐습니다. 한 달 좀 안 되신 네. 건가요? 네. 방송일자 기준으로는 그렇군요. 네. 어떠세요, 기분이? 사실 굉장히 제가 일을 하고 싶었던 기관이기 때문에 들어오게 된 게 굉장히 기쁘고 요즘에는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곳에 입사를 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정말 일하고 싶은 곳에 와서 또 굉장히 큰 국정과제를 맡아서 수행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국정과제를 맡았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업무인가요? 일단 저는 NCS 센터에 NCS 개발팀에 배치가 되었고요. 오. 거기서 이제 팀의 막내로서 서무 네. 업무도 맡고 있고 또 NCS 개발 업무에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발 기관이나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과 회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올바른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 만들어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아직은 배우는 단계입니다. 그렇군요. NCS 처음에 준비하실 때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 좀 낯설기도 했을 것 같은데. 네, 많이 힘들었죠. 네. 저는 제가 취업 준비를 시작할 때 이제 막 공공기관에서 채용 방식을 바꾼다, NCS라는 채용 방식을 도입을 한다라고 나와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걸로 기억을 네, 하는데요. 그래서 뭐 학교에서 설명회를 한다던가 하는 것도 많이 찾아가 보고 했는데 쉽게 감이 안 오더라고요. 이제 시행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주변에 NCS로 입사한 선배나 동기들도 없고 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특히 면접 같은 경우에 기존에 시행되는 인성 면접이랑 좀 다른 점이 많다고 들어서 좀 많이 막막해서 스터디를 활용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스터디를 또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NCS 처음에 준비할 때 어려우셨던 대리님이 이제는 입사를 당당하게 하셔가지고 네. NCS 센터에서 근무를 하신단 말이죠. 네. 일하시면서도 야 내가 원하는 곳에 입사를 했다 좀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렇죠. 네, 굉장히 뿌듯하고 네.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지금 NCS 준비하시면서 진짜 스터디 하실 거예요. 대리님도 네. 말씀하셨지만 스터디가 실제로 입사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어요? 저는 면접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죠. 아무래도 스터디를 하고 면접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실제 면접에서 좀 긴장이 되거나 하는 부분도 훨씬 덜했고요. 네. 또 NCS 면접이 뭔지 아예 감이 안 온 상태였는데 스터디를 구성해서 이제 같은 또래 분들과 같이 지원자분들과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거기 또 NCS 면접을 이전에 보셨던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NCS 면접이 좀 일반 인성 면접과 이런 부분에서 다르다라는 거를 좀 설명을 많이 해주셔서 그리고 또 저희끼리 뭐 문제를 만들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기도 하고 하면서 네, 좀 NCS 면접에 대한 감을 많이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대표님, 지금 이 두 분이 공단에 대해서 그리고 NCS 준비 초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네. 저는 대표님께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걸 이렇게 막 기억을 해놨어요. 허수가 줄어들었다라고 네. 과장님께서 무엇보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이 부분이 NCS 도입 후에 좀 장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 허수가 줄었다는 거는 네. 과거에 뭐 어떤 직원을 채용할 때 음. 그냥 그 선발의 어떤 모집 기준 자체가 명확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뭐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직무 설명 자료를 보면 그 직무를 해당하기 위해서 뭐 이제 우리 소위 얘기하는 직위태가 명확히 나타나 있고 직무생 내용 같은 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 이 기업을 지원해도 되는지 네. 지원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가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허수가 줄어드는 거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본인도 이제 도움이 되지만 회사 입장에서도 사실 허수가 많으면 그 사람들의 어떤 필기 시험 진행이라든지 뭐 채용 비용들이 굉장히 늘어나는데 네. 허수가 이제 줄어들면 이제 그런 비용도 같이 줄어드는 거죠. 네. 그 경쟁률이 높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 안에는 사실 허수 지원자가 많다라는 그렇죠. 뜻도 있을 수 네. 있는데 그 이유 중에는 사실 묻지마 지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 직무에 대해서 진짜 하고 싶거나 준비를 굉장히 충실했다거나가 아니라 네. 그냥 다 지원하고 보자. 이런 분들이 NCS에서는 좀 불가능하거나 네. 없을 수가 있죠. 아무래도 그런 지원자가 좀 줄어들겠죠. 제가 어제 한 공기업에 갔다 왔는데 네. 서류 통과가 사실 NCS에서는 그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원서 자체를 갖다 충실하게 작성을 하면 서류 통과는 이제 거의 이제 필기 전형 단계가 넘어가는데 산업인력 관련공단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어제 한 그 공기업에 갔다 왔는데 네. 필기 시험의 응시율이 65%라고 그러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지원을 해갖고 서류 통과 시켰는데 650명만 시험을 그렇죠. 본 거예요. 그러면 그
그 공기업 입장에서는 그 1000명분의 어떤 시험 준비를 했을 거 아닙니까? 뭐 그렇죠. 어떤 그 학교의 대관이라든지 필기 시험 문제라든지 뭐 모든 거에 다 350명에 대해서는 이제 그 기업이 그냥 비용이 날린 거죠, 그냥. 네, 소비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원자들이 뭐 NCS 채용을 하면은 훨씬 더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비용의 문제도 비용의 있고요. 문제도 그렇고 뭐 사람을 여러 사람 보는 것보다는 NCS에서는 이제 직무를 중심으로 평가를 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 전에 면접에 있어서도 지원자당 한 5분에서 10분 보는 것들을 더 심층적으로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안소연 대리님이 NCS 처음 준비할 때 스터디를 활용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스터디가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막 인성적인 측면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직업기초 능력이나 직무수행 능력에서도 다 인성적인 게 들어가는데 NCS 채용에서 좋은 거는 직무와 관련된 거를 직접적으로 묻고 답을 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하는 게 아무래도 더 좋죠. 예. 그렇군요. 한국산업인력공단 많은 공공기관을 지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공단만을 이렇게 집중해서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좀 참고하면 좋을 만한 직무 특성이라고 하면 과장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공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무행정이 다 위주가 됩니다. 그래서 대신에 저희 사무행정 중에서 특정하게 좀 분야를 세부적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일반 행정이 있고 일반 행정 중에서도 좀 어학 분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전산, 회계, 법학 분야 등 이제 분야를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반 행정 분야로 들어오시게 된다면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희 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분야와 그리고 경영 지원 부서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학 분야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단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 취업 K무브나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해가지고 입국 지원 관련된 업무 그리고 ODA 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외국에 계신 분들과 함께 업무 협의를 하는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네. 어학 역량이 필수적으로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학에 관련된 분야의 직원을 채용을 해서 해당 부서에서 배치를 하고 그리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대표님 이렇게 말씀해 주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직무 특성을 네. 지원자들은 지원할 때 다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중요하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희 씨 방송 진행하시면서 네. 직무 설명 자료 많이 보셨죠? 그렇죠. 직무 설명 여러 자료. 기관의 직무 설명 자료 많이 보셨죠? 맞아요. 어떠셨습니까? 좀 일단은 첫 느낌은 글씨가 좀 많다. 글씨가 많다. 예. 생각은 그리고, 들었는데 네. 꼼꼼하게 읽어보면 이해는 다 되더라고요. 네, 되고 또 되고 어떤 답을 내용, 원하십니까? 내용은 어때요? 네, 내용 면에서 굉장히 자세하다고 느껴졌어요. 아, 제 얘기는 그거보다도 네. 그 직무 설명 자료를 구성하는 구성 형태들이 아, 기관마다 거의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비슷하더라고요. 일단 뭐 채용 분야가 나오고 그다음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네. 직무 수행 내용, 능력 단위, 그다음에 지식, 기술, 태도, 직업 기초 능력, 관련 사이트. 그렇죠. 이 요소가 채용의 설명 자료를 구성하는 요소들이거든요. 산업인력공단도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또 반면에 이제 추가된 게 공단의 주요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전형 방법, 일반 그렇죠. 요건, 교육 요건들이 추가됐을 뿐이지 NCS의 직무 설명 자료에는 이런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원자 측면에서 보면은 본인이 먼저 나는 어떤 직무에서 일을 해야겠다라고 정해야 됩니다. 정하지 않고서는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을 해야겠다는 직무를 먼저 정하고 NCS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무 정보를 찾는 거죠. 직무 정보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찾아가면은 거기에 직무에 어떤 관련된 수행 내용 그리고 그 수행 내용을 잘하기 위한 지식, 기술, 태도들이 쭉 나와 있어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직업 기초 능력도 같이 나와 있고 산업인력공단 같은 경우는 직무 설명 자료에 이제 그 직업 기초 능력이 10개가 나와 있습니다. 10개가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5가지 정도만 실제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홍 과장님 뭘 평가하죠? 저희가 병원에서 평가하고 있는 네. 것으로는 조직이해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그리고 직업윤리 등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5개 네. 말씀해 주셨네요. 그래서 어떤 채용의 자료를 좀 살펴보면 10개라고 돼 있지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좀 추가적인 어떤 작업이 필요하겠죠. 네. 5가지 위주로 평가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개 정도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대리님 네. 준비를 하실 때 그러면 네. 어떤 점들을 준비를 하셨는지 공개를 해주셔야 취업 준비생들이 좀 참고가 많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소위 스펙이라고 하는 부분은 네. 어떤 것들 준비를 뭐 안 하시진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떨까요? 네, 뭐 저도 취업 준비생으로서 이제 기본적인 스펙들은 준비를 했었죠. 네. 뭐 토익이라던가 뭐 학점 이런 부분은 음. 정말 기본적인 부분들만 챙기고, 사실 저는 대학교 때 1년 동안 다른 시험 준비를 하느라고 다른 취업 준비생들처럼 그렇게 화려한 스펙이라고 할 거는 사실 네. 없어요. 그래서 제가 취업 시장에서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제가 일하고 싶은 곳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게 사실 NCS 채용 덕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뭐 토익도 있고 네. 스피킹도 뭐 보셨을 거고요. 네. 그렇죠.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스펙들은 다 있으시지만 네. 화려하다, 점수가 네. 높다 그런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뭐 높든 낮든 간에 어쨌든 과장님 이런 요소들이 지금 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취업을 하는데 평가 요소가 됩니까? 스펙 저희 공단 지원서에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인적 사항 말고는 학력 부분이 하나가 있기는 한데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채용하는 분야가 일반 분야도 있지만 고졸 분야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학력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그냥 확인용으로만 쓰고 있고요. 그 외에는 나머지 뭐 이렇게 주로 말씀하시는 이제 뭐 어학 능력이라든지 자격증 뭐 이렇게 해외 연수 뭐 이렇게 스펙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아예 작성할 수 있는 단 자체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제가 이렇게 대리님한테 여쭤보는 의미도 사실은 없겠네요. 네. 왜냐하면 그걸 준비하셔서 뭐 높은 점수가 나왔던들 쓰는 난이 없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러면 모르셨겠어요. 스펙이 어떤지 대리님의. 대신에 저희는 이제 직무 능력 기반 지원서라고 해서 이제 다 가끔 이렇게 보통 자기소개서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소개서에서 어떤 문항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생각들을 적게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 자료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직무 수행 능력 면접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입사하고 싶어서 준비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 NCS 채용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공단에 대한 연구랄까요? 네. 공부 이런 게 좀 필요했을 것 같은데 네, 그죠. 대리님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난 진짜 연구를 열심히 한 것 같다라는 생각 드세요? 어때요? 열심히 했지만 사실 들어온 친구들 모두 다 네. 이 정도 열심히 해서 합격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다른 기업들을 준비를 할 때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좀 플랜을 짜봤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공단 같은 경우는 이제 홈페이지에 조직도가 다 공개가 되어 있어서 네. 팀들을 다 볼 수 있고, 거기서 각 구성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업무 분장표까지 다 볼 수가 있어요. 오. 그래서 저는 그걸 들어가서 다 읽어보면서 제가 어떤 사업을 맡아서 하고 싶은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오. 그래서 면접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싶냐고 물어보셨을 때 네. 어떤 팀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해보고 싶다라고까지 와. 좀 구체적으로 대답을 했었습니다. 아,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네. 대표님, 신입사원도 아니죠. 사실은 그때는 지원자가 와서 이곳의 업무 분장, 팀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조직도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으면서 그중에서 난 정확하게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점을 저희가 안소연 대리를 채용을 할 때 가장 높이 샀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안소연 대리 같은 경우는 좀 특이했던 게 보통 고등학교는 자기 집에서 다니는 게 보통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안소연 대리는 그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집에서 좀 떨어져서 독립 생활을 좀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기반이 되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희가 처음 말씀드렸던 직업 기초 능력 5가지 중에서 조직 이해 능력이 그 면접 때도 가장 이제 우수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라면은 이제 바로 들어와서 그냥 일을 맡겨도 충분히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조직 이해 능력을 도대체 어떻게 보는 걸까?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게 좀 힌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NCS 학습 모듈에 보면 네. 조직의 능력이란 네. 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추세뿐만이 아니라 조직의 체계, 그렇죠. 등에 대해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이제 조직
그 이해 능력 밑에 하위 요소가 있거든요. 네네. 10개의 직업 기초 능력은 그 밑에 또 34개의 하위 요소가 있어요. 조직 이해 능력과 관련된 이제 하위 요소를 살펴보면 실제로 경영의 이해 능력, 그다음에 조직 체제 이해 능력, 업무 이해 능력, 국제 감각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조직 이해 능력은 2016년에 NCS 채용을 한 기간 중에 58%가 요 조직 이해 능력을 평가를 하고 있고요. 출제 빈도 면에서도 10개 중에서 한 4위 정도로 차지해요. 그만큼 예. 거의 모든 기업과 상당수의 기업과 어떤 기관에서 조직 이해 능력을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로 평가를 한다는 얘기죠. 참고로 제가 그렇죠.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면접에서는 그 이 조직 이해를 묻는 질문이 네. 우리 공단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그 조직이 있다면 어떤 조직인가 이런 것들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산업인력공단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를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갖다가 이제 묻는 거죠. 예. 한국산업인력공단 채용 시스템 중에 그 과정 중에 무서류 전형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뭔가요, 과장님? 말 그대로 서류 전형 없이 바로 이제 필기 시험을 보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보통 일반적으로 아시는 NCS 기반 채용은 지원서 작성 그리고 서류 전형 그리고 직무 능력 평가 그러니까 각 기관마다 이제 명칭이 따로 있을 텐데요. 필기 시험 그리고 면접 순서로 이루어지는데요. 네. 저희 공단 같은 경우는 그 중에 서류 전형 자체를 과감히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할 때 이제 무서류 전형이라고 하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 그러니까 무서류라는 게 네. 서류 전형이 없다라는 네. 뜻이군요. 그럼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채용 과정이. 지원서를 작성하시는 분 그 누구라도 다 일단 필기 시험은 응시가 가능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 필기 시험 직무 능력 평가에서 저희가 직업 기초 능력과 한국사, 영어를 평가를 하는데요.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거기에 선발된 사람을 대상으로 면접이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채용 자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서류 전형이 없다라는 뜻에서 네. 무서류 전형인 거지 NCS 채용 제도하고 차이점이 있는 건 아니네요. 네, 그건 그렇게 아닙니다. 생각하시는 네. 분들 좀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자기소개서가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안소연 대리님 입사하실 때도 그 썼던 거, 네. 그 자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서류 평가시예요, 네. 대표님. 어떤 점들을 좀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NCS에서 뭐 서류 평가라는 걸 좀 하기 힘들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입사 지원서에서 기입하는 어떤 항목들은 다 평가에 반영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 NCS 입사 지원서의 가장 대표적인 항목들이 교육이 있죠. 그렇죠. 교육, 학교 교육, 직업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자격 사항 있고, 그다음에 그 경력 및 경험, 그다음에 자기소개서가 있는데 일단 그런 양식들은 충실히 기입을 하시되 이 NCS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건 직무이기 때문에 지원 직무와 관련된 내용만 쓰셔야 돼요. 과거에는 자격증이건 봉사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한 내용들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적게끔 돼 있었어요. 네. 입사 지원서에. 근데 NCS에서는 직무와 관련된 교육, 직무와 관련된 자격, 직무와 관련된 경험, 경력을 쓰셔야 되고요. 자소서를 쓰실 때는 구체적으로 좀 쓰셔야 돼요. 네. 제가 나쁜 그 자소서를 갖다 한 3가지 정도 소개를 좋아요.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한번 보고 네. 반면 교사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네.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자료가 한번 나올까요? 나오네요. 네. 한번 읽어주십시오. 지금까지 여러 번의 봉사활동을 통해 협동심 및 다른 사람을 위한 마음가짐을 길렀고 이런 표현, 뭐 네. 이런 식의 말들이라는 거죠. 네. 자소서에서. 안 대리님, 네. 이거를 보시고 본인 같으면 어떻게 붙이시겠습니까? 이런 말은 솔직히 봉사활동을 안 했더라도 누구나 쓸 수 있는 말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너무 좀 진부한 자기소개서라는 네. 느낌이 들고 이것보다는 어떻게 협동심을 길렀고 네. 했는지 구체적인 행동을 그렇죠. 어떻게 그 상황에서 자기가 네. 했는지 구체적인 행동을 좀 제시를 해줘야 할 것 네, 같습니다. 사실은 이건 평가위원들한테 정보를 줄 수 있는 게 작은 거예요. 네. 보통 이런 문구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여러 번이라는 게 몇 번인지 어디서 있는지. 두 번도 네. 여러 번이고 10번도 여러 번인데 그렇죠. 과연 여러 번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를 갖다가 알 수가 없고요. 또 봉사활동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봉사활동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얼마만큼 주기적으로 아니면 얼마만큼 실제로 몇 번의 봉사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봉사활동의 내용, 뭐 노인정에서 뭐 목욕을 시켰다거나 아니면 뭐 도시락을 배달했다거나 고아원에서 그 한글을 아이들, 가르쳤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그 횟수와
봉사 활동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는 게 좋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죠. 다음 예. 나쁜 자기소개서 예. 또 어떤 예가 있을까요? 예. 직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수한 성적을 취득했습니다. 네. 음, 이런 경우에도 네. 마찬가지죠. 전공 공부라는 게 어떤 전공 공부를 했는지 알 수가 없고 우수한 성적이라는데 어떤 게 우수한 성적인지 굉장히 모호하고 그쵸. 그렇죠. 예. 추상적이고 예, 이런 예. 단어들, 표현들로 차 있네요. 이런 거를 하나의 예를 들면 네. 뭐 예를 들어 설계 능력 향상을 위해서 오토캐드, 인벤터 등 컴퓨터 설계용 툴을 꾸준히 학습하여 이를 통한 그 A라는 작품을 만들었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 뭘 예, 배워서 예. 그래서 뭐 컴퓨터 설계 과목에서 A 플러스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렇게 막연히 쓴 것보다는 평가위원들한테 훨씬 더 구체적인 정보를 주면서 더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세 번째 나쁜 자기소개서 표현 한번 볼게요. 네. 뭐뭐라는 광고를 보고 한눈에 이 기업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보고 반했다? 예, 이런 것도 네. 보통 지원 동기를 많이 물을 때 이런 대답을 많이 하죠. 뭐 우리 공단에 왜 지원을 했냐, 우리 회사에 왜 지원했냐라고 했을 때 공기업 같은 경우는 저는 공적인 일에 일을 하고 싶어서 지원을 했다라는 이 대답 말고도 그런 대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주 구체적이지 않죠. 네네. 근데 이것도 실제로 아까 그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인력공단에서 일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거기서 노력하고 그걸 통해서 더더욱 우리 공단의 입사 지원을 결심하게 됐다. 그래서 꼭 입사하고 싶다라고 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요. 예. 대리님 보시니까 네. 역시 나쁜 자소서를 내가 안 썼기 때문에 저런 거에 뭐가 잘못됐는지 찝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난 붙은 거다라는 생각 드세요? 어떠세요? 보시니까? 사실 저도 취업 네. 준비를 처음 했을 때 지금 보여주신 나쁜 자기소개서의 예처럼 음. 좀 작성을 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많은 실패를 겪고 네. 이제 많이 피드백도 받고 하면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 무엇보다도 정말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그 의지나 열정이 있어야만 저런 자소서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업에 대한 정말 확실한 조사가 뒷받침되어야 좀 좋은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기소개서를 쓰셨단 말이죠. 그게 궁금합니다. 항목이 좀 기억나는 거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고요. 내용을 대리님께서 어떤 것들을 대충 넣었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너무 오래돼서 정확히는 네.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뭐 입사 동기나 이런 걸 묻는 네. 질문에서 제가 취업준비생으로서 느꼈던 대한민국의 경제 문제점을 좀 제시를 하고 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능력개발 쪽의 업무를 하고 싶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그렇게 작성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취업 준비하시면서 가장 힘든 점이 있으셨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대리님? 전체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면서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도 좋고요. 네. 산업인력공단을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저는 NCS 채용을 처음 경험을 해본 거기 때문에 NCS가 뭔지 확 와닿는 게 없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일단 필기 시험부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NCS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문제집도 있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렇죠. 실제 시험을 보면 문제집들과 좀 괴리가 있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뭐 다른 인적성이나 여태까지 채용을 해왔던 그런 과정을 보면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어떤 걸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게 딱 있잖아요. 근데 NCS는 이제 얼마 안 됐다 보니까 그런 좀 기준 같은 게 좀 모호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물론 다른 분들도 다 똑같이 어려우셨겠지만 그런 점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NCS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네. 정말 얼마 안 됐잖아요. 그걸 느낀 게 기간이. 네. 그리고 지금 NCS 관련 업무를 하고 계시고 네.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경험을 바탕으로. 어떠세요? 네. 막 보이세요, 이제 업무가? 아, 이래서 내가 그때 그렇게 어려움을 느꼈던 거구나. 이런 업무는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 좀 큰 그림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직은 부족합니까? 네, 아직은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죠. 열심히 배워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스터디로도 도움 많이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네. 스터디를 통해서 잘할 수 있는,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노하우,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면접 스터디를 하게 되면 보통 면접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면접 그 지원자들 중에서 절반은 면접관의 입장이 되고 또 절반은 면접자가 되어서 이렇게 면접을 하는 연습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모의 면접을 하는 네, 거죠. 모의 면접을 많이 하죠. 그때 면접자로서 본인의 대답을 준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면접관의 입장이 되었을 때 그 면접을 보는 사람들을 좀 많이 관찰을 해보는 게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면접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해도 저도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하는지, 어떤 뭐 긴장됐을 때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면접관이 되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면 그게 좀 객관적으로 편안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면접관들이 어떤 행동에서 좀 감점 요인을 주겠구나 아니면 이런 행동이 굉장히 똑부러져 보이는구나 이런 게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뭐 면접 스터디를 하시거나 할 때 뭐 준비를 많이 다들 하시겠지만 면접관의 역할이 되었을 때 조금 면접자들을 잘 관찰하고 예의주시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면접을 준비하는 건데, 그렇죠? 네. 면접자로서 인터뷰 2로서 준비를 하는 건데 네. 면접관의 입장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굉장히 와닿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이 네, 의견. 뭐 저는 어떤 연습은 되게 좋은 연습이에요. 예, 저는 거기다 이제 관찰자를 하나 더 넣어요. 관찰자. 네, 면접관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아. 하니까 주관찰자는 이제 면접을 보는 피면접자이긴 하지만 그 양쪽 다 관찰하는 게 훨씬 더 이제 효과적일 수가 있고요. 그 아까 양자가 이제 서로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삼자 비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삼자 비교. 관찰자. 아. 그러니까 면접관이 있고 피면접자가 있고 중간에 그거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더 재미있는 의견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안 해보셨죠? 네, 그렇게는 네. 안 해봤는데 네, 굉장히 좋은 의견이신 것 네. 같습니다. 이렇게 또 네. 오고 가는 의견 속에 새로운 또 대안이 나옵니다. 나중에 후배들한테 그러게요. 그런 네. 노하우를 말씀해 주세요. 네네. 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그러면 면접이 또 궁금한데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죠, 과장님? 저희가 지금 채용형 청년 인턴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채용형 청년 인턴부터 정규직 전환까지를 전체의 큰 채용이라고 본다면 총 면접은 2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직무 수행 능력 면접이라고 해서 이제 청년 인턴으로 입사할 때 하는 면접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청년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하는 면접입니다. 직무 수행 능력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업 기초 능력 중에서 이게 몇 가지를 선별을 한 다음에 이제 직무 수행 능력을 보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 조직에서 일어날 법한 한 문제들이나 아니면 상황을 주거나 아니면 우리 공단 사업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이런 것들을 묻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하는 동안만큼은 면접자는 그 순간만큼 이제 저희 공단 직원이 되어서 직원 입장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공단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면 네.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네, 있는 네. 질문이고 공단에 평소에 관심이 많았으면 신나게 또 네. 얘기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분위기지 않을까 네, 네. 저는 어렴풋이 상상이 되는데요. 대리님은 안수현 대리님은 면접 질문 혹시 받았던 거 기억나세요? 네, 저는 좀 사업에 대한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네. 공단에서 좀 보완되어야 할 점이나 좀 사업적으로 아쉬운 점을 물어보셨던 게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저는 2가지로 대답을 했었는데 네. 첫 번째는 일단 공단이 굉장히 많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통 국민들은 자격시험 쪽이나 이제 큐넷을 많이들 알고 그렇죠. 계시다 보니까 맞아요. 자격시험만 시행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저조차도 이제 지원을 하고 알아보기 전까지는 잘 몰랐던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뭐 물론 다 가치가 있는 사업이지만 국정과제라던가 굉장히 큰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국민들에게 홍보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대답을 했었고요. 두 번째 이제 사업적으로 제 경험과 좀 관련을 지어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대학교에 와서 외할머니랑 이제 외할머니 댁에서 한 5년 정도 같이 둘이 살았던 네, 경험이 네, 있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게 할머니께서 너무 무료하게 집에서 좀 시간을 보내시는 그런 점이 좀 네. 많이 옆에서 지켜보기에 안타까웠었어요. 그래서 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인재를 개발하고 또 활용하는 전문 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노인분들의 취업 알선 사업을 아. 좀 해보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실버 인력 활용에 대한 또 네. 제안도 하셨고, 네. 그렇죠. 너무 자격증만 부각이 되고 네. 국민들한테 그런 것 같다라는 또 문제도 제기를 하셨는데요, 네. 그렇죠. 대표님 이 대답 어떻게 보세요? 관심이 평소에 굉장히 많았던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잘한 걸까요? 그러니까 뭐 어떤 창의적인 어떤 회사의 업무와 관련돼 갖고 그걸 창의적으로 잘 어떤 새로운 어떤 사업을 갖다 제공한 측면에서 만약에 저런 질문을 실제로 면접에서 이제 물어봤고 네. 대답을 했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다른 면접 형태, 이 조직 적합성 평가라는 게 있다면서 이것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과장님. 이건 청년 인턴 끝나고 이제 정규직 전환 평가할 때 하는 면접인데 네. 일단 저희가 처음에 생각을 했던 거는 이미 직무 능력 자체는 인턴으로 입사하면서 검증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제 평가도 저희 한 번 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제 평가 더불어서 이제 보완하는 형태로 해서 조직 적합성 평가를 했는데요. 네. 거기엔 주로 우리 한 번 더 이제 조직 이해 능력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 공단 조직원으로서 얼마나 더 이제 발전을 할 수 있는지 네. 그리고 이제 그 조직 구성원뿐만 아니라 이제 공공기관 종사자이다 보니까 이제 그 윤리적인 마인드라던가 그치, 윤리나 청렴이나, 네. 그런 것들도 함께 반영을 해서 주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조직 적합성 면접도 그럼 대리님도 보신 거죠? 네, 저도 보고 입사했습니다. 그때는 어떤 질문 받으셨어요? 그때는 처음에 이제 면접관님께서 네. 산업인력공단에 들어와서 어떻게 일을 할 건지 좀 포부를 한번 말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 네. 저도 또한 취업준비생으로서 굉장히 많은 기업에 지원을 했지만 산업인력공단처럼 제 10년 후, 20년 후의 커리어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업은 여기가 처음이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능력개발 쪽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그 이유까지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10년, 20년 후에는 능력개발 쪽에 사업을 하나 만들어내서 좀 총괄을 하고 싶다. 그런 좀 포부를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 표정들 좀 보셨어요? 어떤 표정을 지으시던가요? 다들 편안하게 해주셔서 다들 다른 면접자분들 하실 때도 다들 잘 웃어주셔가지고요. 네. 그래요. 저렇게 입사하고 싶은 지원자가 와서 저런 포부를 말하면 10년, 20년 뒤에 정말 이런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뭔가 속으로 굉장히 뿌듯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네. 그 안에서 보면 이제 저희가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10년 후, 20년 후 혹시 본인이 어떤 일을 하고 싶고 저에게 이제 직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디까지 가고 싶냐라고 가끔 네.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네.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때 나오는 이제 답변에 따라 어떤 사람은 나는 이 업무를 해서 어떤 전문가가 되고 싶다 이런 사람도 보면은 더 마음이 더 많이 가요.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지만 딱 직급만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나요? 네, 있었어요. 그러면 딱 보이겠어요. 일에 관심이 있구나. 네. 성공에 관심이 있구나. 그렇게 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소연 대리님이 이제 직접 받으셨던 질문을 몇 개 소개해 주셨고 과장님께서 면접 족보라고 할까요? 네. 질문들 실제로 하시는 것들 좀 몇 개 소개해 주세요. 아까 저희 초반에 아마 나왔던 좀 말씀 중에 이순재 대표님께서 네. 말씀하셨던 것도 저희 질문 문항의 하나의 예시라고 될 수 있는데요. 네. 저희 공단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은 어디인지 그리고 우리 그거랑 관련된 질문으로 저희가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공단이 생각하는 고객이란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해가지고 그런 질문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일반적으로 조직 생활을 한다면 누구나 다 겪을 법한 일인데요. 이제 한 50명 정도 되는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를 본인이 주관하는 담당자가 되어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어떤 요소들을 다 반영을 해야 하고 그래가지고 필수적으로 넣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관계 있는 곳, 뭐 기관 아니면 고객이 누구냐 그리고 회의를 주관할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질문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요, 대표님? 손희 씨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저요? 고민돼서요. 네.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대표님한테 조언 듣고 좀 생각해 보려고요. 어떤 게 현명한 대답일까요? 지금 우리 황 과장님 말씀하신 그 회의와 관련된 거는 직무 기술서에 그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직무에 대한 어떤 그 지식 부분이나 뭐 기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아까도 우리 안 대리님이 회의를 많이 주재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실제로 직무에서 있어요. 아. 회의 지원하기, 뭐 회의 진행하기, 회의록 작성하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질문이 충분히 항상 뭐 많이 있으니까 회의를 진행해야 될 일이 네네네. 많이 있으니까 일상적으로 묻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직업기청 능력에 보면은 이제 뭐 아까 직무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조직의 업무 이해 능력에도 그게 포함이 됩니다. 네. 예, 거기서 업무 이해적인 측면에서 이게 해석하자면 업무의 목적 및 자원을 갖다가 어떻게 배분하느냐 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50명이 그럼 회의를 한다. 그럼 50명이 회의를 하는 목적이 뭔지, 누가 참석을 하는 건지, 장소는 언제, 장소는 어디인지, 네. 언제 하는지, 그리고 뭐 다가를 준비해야 되는지,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지, 시간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으면 훨씬 좋겠죠. 예. 그렇죠. 예. NCS 채용을 이제 도입을 해서 지금 몇 해째 지금 개발도 하고 주도도 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기대하는 면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NCS 통해서 채용이 되면 신입사원들이 좀 이런 면이 있겠구나. 어떤 게 있을까요? 처음 도입을 할 때 저희가 좀 이렇게 NCS 채용의 긍정적인 측면이 뭐가 있을까라고 좀 많이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했을 때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는 소위 약간 좀 이렇게 공부 잘하면 이제 머리가 좋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공부머리 따로 있고 일머리 따로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 NCS 채용을 도입을 하면서 그러면은 일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이 바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공단이 이제 최근에 이제 국정과제 수행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인력 증원도 한동안 많았었고요. 반대로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제 네. 퇴직하실 때가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인력 증원과 퇴직에 따른 충원으로 인해서 한 3년간 저희 전체 정원의 30% 가까이 신규 직원을 채용을 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고민을 했던 게 너무 신규 직원이 비율이 많아서 이 조직이 혹시 뭐 이렇게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신규 직원들이 각 이제 핵심 부서에서 일을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다들 일당백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직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오다 보니까 네. 일단 적응력 자체가 좀 빨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본인들이 이제 주도권을 잡고 이제 하고 나가는 거 보니까 이제 좀 되게 괜찮더라고요. NCS를 통해서 진짜 공부머리가 아닌 일머리를 찾는다. 근데 실제로도 일머리 좋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네. 느낌이신 거죠? 그렇군요. 지금 저한테 그 시험을 보라고 하면 저는 자신이 없어요. 왜요, 원장님? 너무 왜요? 이렇게 어떠한 이렇게 뭔가 일을 할 때 아이디어 같은 것도 굉장히 참신하고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거 이런 측면도 있구나 하고 저도 오히려 그 친구들한테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분의 한 분이 이제 네. 옆에 안세호 대리님이시고요. 그렇군요. 지금 오늘 공단, 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채용 얘기를 좀 들어보셨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취업에 좀 성공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준비하면 느끼신 점이 있나요, 대표님? 사실 뭐 그 산업인력공단은 굉장히 어떤 채용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어요. 그렇죠. 2013년, 2014년에 핵심 직무 역량 평가 모델을 적용시켜서 스펙 초월 채용을 처음 했고, 그다음에 2015년 작년 그리고 올해 이제 NCS 기반의 능력팀 채용을 했는데 네. 이제 계속 앞으로 이제 NCS 기반의 능력팀 채용 하실 겁니다. 아닙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산업인력공단이잖아요. 그렇죠. NCS 총괄하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 기술서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안대리님처럼 산업인력공단의 어떤 조직도 보고 거기에 직무가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본 다음에 그 직무 기술서 관련된 이제 그 내용들을 NCS 홈페이지 찾아 들어가서 대분류, 소분류, 대, 중, 소, 세 해서 이제 뭐 직무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능력 단위 요소를 구성하는 수행 준거, 지식 기술 태도, 직업 기초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꼼꼼히 살펴봐야지. 뭐 산업인력공단이 지금 NCS 기반의 어떤 선도 채용을 하는데 뭐 거기에서 벗어나는 채용 크게 안 할 것 같거든요. 여기 뭐 담당자가 계시지만 그래서 NCS 추구하는 어떤 채용 방식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거기에 충실히 따르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베스트 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안수현 대리님이 입사하실 때 조직 이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 5개 항목 다시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그래야 좀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조직이해 능력, 그리고 네. 수리 능력, 그리고 직업 윤리,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이렇게 저희 공단은 5가지 영역을 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가지 영역 중심으로 특히나 또 준비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전공자 이런 전공을 하면 좀 우대를 한다 이런 면도 있을까요? 전공도 저희는 솔직히 안 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행정 분야 중에서 법학이라든지 회계라든지 이런 분야를 뽑기도 하는데요. 올해 입사한 신규 직원 중에 그러니까 회계 분야로 입사한 신규 직원 중에는 회계 전공이 아닌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좀 신기해서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왜 회계로 지원을 하셨냐 하니까 이제 당초 전공은 그게 아니었지만 대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회계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서 공부를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전공보다는 이제 본인의 관심도 본인이 하고 싶은 일에 더 중점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을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 건 아니네요. 네. 전혀 안 보는 건 아니네요. 그렇지만 회계 네. 직무에 회계 전공이 전혀 아닌 분도 채용이 네. 가능한 정도로 좀 열렸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소연 드림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경영학과 졸업했습니다. 경영학과 나오셨군요. 네. 네. 원래는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원래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만 보고 오신 건가요? 저는 그냥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고 싶다, 좀 네. 자부심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는 곳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공공기관들을 알아보다가 이제 산업인력공단이 정말 좋은 사업을 많이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입사를 하고 싶었던 거죠. 네. 태리님 지금 입사 막 하셔서 네. 원하는 곳에 입사하셔서 굉장히 즐겁게 행복하게 일하고 계신 것 같은데 부러워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그렇죠. 한국산업인력공단 입사 희망하시면 이렇게 준비하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양질의 팁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NCS로 채용하는 공공기관에 입사하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네. 일단 그런 기관에 입사를 하고 싶으시다면 저는 뭐 묻지마 지원, 마구잡이식 지원을 좀 지향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주변 친구들도 좀 50개, 60개씩 서류를 막 뿌려서 거기서 하나만 걸리면 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 NCS 채용은 그냥 일반 채용에 비해서 조금 더 준비 시간이 좀 필요한 채용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어떤 직무를 하는지 잘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관련 경험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남들과 차별화된 좀 자신만의 스토리가 있어야 네. 붙을 수 있는 채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조언을 하자면 몇 군데, 정말 가고 싶은 몇 군데의 기관을 정해놓고 그 기관에 맞춰서 뭐 그 기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경험을 쌓는다던가 아니면 뭐 행정직무면 그 관련된 뭐 아르바이트를 한번 해본다던가 그래서 면접장에 가서 이제 면접을 결국 통과를 해야지 입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면접장에 가서 제가 여기를 그냥 공기업이라서 아니면 뭐 대기업이라서 이렇게 정말 좋은 기관이라서 쓴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옛날부터 여기에 오고 싶었습니다. 제가 네. 이런 열정이 있습니다. 어. 라는 자신만의 스토리를 좀 면접관 분들에게 어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처럼 이제 뭐 경험에 대한 스펙이 조금 부족하다면 정말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정말 확실하게 알아가서 어떤 팀에서 어떤 사업을 한번 진행해보고 싶습니다라는 좀 포부를 밝히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인이 가고 싶은 뭐 직무라던가 그런 사업 분야를 확실하게 정해놓고 그때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묻지마 지원이 사실은 얼마나 오죽하면 네. 얼마나 절실하시면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하시겠습니까?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정말 도움이 되려면 그렇게 많이 마구잡이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좀 집중하는 게 낫다라는 네. 말씀을 지금 해주셨고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원하는 인재상 좀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네, 저희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저희 공단 홈페이지 주소랑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네. 바로 HRDK입니다. 인간답고 창조적이며 열정적인 지식 기반 학습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말 그대로 이제 다른 거 같은 경우 열정적인 인간답고 뭐 그런 것들은 다 네네네. 있는데 좀 다른 기관이랑 좀 다른 게 붙다 보면은 지식 기반 학습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인적 자원 개발 중심이다 보니까 직원들의 이제 직무 역량이라든지 아니면은 경력 개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지원자들을 이제 채용을 할 때에도 얼마나 이제 들어와서 자기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학습 의지가 있는지도 많이 네.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답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공부 말고, 스펙 공부 말고 그 지원하고자 하는 곳에 대한 공부를 좀 열심히 해보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답이 아닐까 오늘 얘기 통해서 그런 걸 좀 느껴봤습니다. 자, NCS 실전 토크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한민국 NCS 사용설명서 다음 이 시간에도 능력 중심 사회를 향한 알찬 정보, 이야기들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